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이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등장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공개됐던 이 피해자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16년도 3월 달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정준영, 최종훈 등과 예. 함께 이제 술을 마신 뒤에 본인이 원래는 꽤 음주량이 되는데 예. 정신을 잃고서는 그냥 정신이 나간 상태로 깨나 보니까 예. 호텔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이제 최종훈이 옆에 누워 있었다 이런 진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카톡의 내용으로 추정해 봤을 때 네. 이게 아마도 이제 성폭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예. 두 번째 사건은 이 또 다른 피해자가 이제 여러 TV에서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피해자가 나에게 일어난 사건하고 지금 3월달에 일어난 사건하고 너무 흡사하다 이러면서 예. 이제 등장한 피해자가 있는데요. 네. 이 추가 피해자는 3년 전에 홍천에서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예. 겁니다.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팬들이었던 것 같은데 예. 홍천 리조트로 남자 5명 그때도 역시 정준영과 최종은 등 버닝썬 직원 등 네. 5명이 같이 여행을 가자 이래가지고 그 여자들 한 여러 명을 초대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이제 정신을 잃어가지고 네. 결국에 이제 성추행으로 해당되는 행위의 영상이 이 이제 카톡방에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하고 이분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사건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성폭행 피해가 있었고 2016년 1월에도 홍천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두 여성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술을 마신 다음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아무래도 약을 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은 준 술에 이른바 물뽕이라고 할 수 있는 GHB 어떻게 보면 술을 마시고 나면은 이게 히로뽕이나 이런 성분은 아니지만 한 10분 내지 15분 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술을 먹은 것보다 이상 어떤 중독되는 현상이 네네. 일어나고 특히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서 특히 데이트 간간에 많이 쓰인다라고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 킬러라고도 불리는 약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월과 3월에 있어서 예. 지금 두 명의 여성의 피해자가 동일한 어떤 행위의 패턴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물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과 달리 먹고 나서 며칠 있으면 그것이 체내로 체외로 배출돼 버려서 예.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만 네.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지 아마 이 두 여성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준영 씨 카카오톡 단톡 방에 그때 있었던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물적 증거를 통해서 이 피해 여성이 동일인지 여부 그리고 그 동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정준영 씨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같이 여행 갔던 사람들과의 어떤 조사를 통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부분도 일정 부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피해 여성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추가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2016년도에 피해자가 1월달, 3월달 이렇게 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톡방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닌 그 이후에 최근까지의 이들의 행적도 결국은 추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이제 2명의 피해자가 이제 결국에는 고소를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제 피해자가 있더라도 일단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와 같은 성적 접촉이 일어난 것은 이건 범죄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틀림없이 중간간에다가 만약에 여러 명이면 특수 중간간이 해당을 하는 아주 중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피해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얼만큼 이제 신고를 해주시느냐가 지금 이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성폭력뿐만 아니라 이제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몰래카메라 그리고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 달 5월 10일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이목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첫 번째 바로 변론기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쟁점 정리를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다음에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것 해서 구속이 돼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좀 전에 이 그 방송에서 했는 것처럼 이 그 물뽕이든 어떤 특수한 물질을 먹이고 그 한거 불능한 상태에서 네.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 같은 경우에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거는 이것대로 본인이 그 대응을 해야겠습니다만 추후에 추가적으로 혐의가 있어서 기소됐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건 지금 5월 달에 재판보다는 네네.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